네, 그러면 오늘 장을 정리하면서 또 내일 장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글쎄 호재가 좀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좀 약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기초력이 약한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4월째 하락입니다. 2,700선까지 좀 내줬는데, 이 기관 쪽에서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진정될 기미가 지금은 좀 보이진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있어도 호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호재보다는 이 악재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 쪽, 미국 쪽에서 긴축 우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겹쳤죠. 겹치니까 어떤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장 후반이었죠. 이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데, 반전을 좀 기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았나. 오전에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지만은, 역시 오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은 전 단기적인 좀 리스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악재를 계속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세부적으로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체크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좀 자극하는 상황인데, 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기대를 좀 약간의 좀 반발의 매도세도 좀 기대를 할 상황인데 지금은 쉽게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 긴축 속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0.5% 그러니까 이 50bp 인상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투자 심리 개선에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인플레 우려 부분이 시장을 더 시장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나마 좀 호재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는 좀 한정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일 총재, 크리스 리가르드 20일 총재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좀 밝혔는데, 우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슈로 좀 우크라이나 이슈로 좀 묻힌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찾아와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로 업종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역시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리스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혜주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우선 이 원자재, 곡물도 그렇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혜 업종과 종목들은 굉장히 좀 오늘 시장에서도 관심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알루미늄 쪽에서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지금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어떤 시장에서 강한 그런 것보다도 시장에서 선방했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이 알루미늄 가격이 이 폭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보다도 좀 더 정확성이 있죠. 우선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행진은
누가 봐도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죠. 이 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재고 좀 40만 톤을 지금 웃도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상승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제품 가격 인상이 활발하게 좀 평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좀 시장에서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이겠죠.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관련된 대표적 여행, 그리고 항공,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엔터나 그리고 이 OTT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J 콘텐츠리 그리고 뭐 이런 또 엔터에서는 뭐 SM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갖게 하는 그런 엔터 업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오프닝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 거리두기 완화를 더 강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더 늘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훑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오늘 뭐 시장에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6일이죠. 이제 미국의 이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이 좀 공개가 될 텐데, 이 공개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전까지, 내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는, 시장이 좀 관망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인플레이션 심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실시한 긴축정책, 또는 금리 인상 예고가 어느 정도 직관의 선 반영이 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통화 정책은 계속 3월달까지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 나게 바라야죠. 안 나게 바라면서 그런 반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주가에 대한 전략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약간 패닉 셀링이죠. 패닉 셀링에 대한 모습은, 내일 정도면 좀 진정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수는 조만간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좀 조만간 큰, 어떤 이벤트는 솔직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만,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의 어떤 특히 이제 제조업체, IT,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떨어질수록 결론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꼭 노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너무 이제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관망하는 것보다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이 제조업체 중에서도 대표주들 위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요?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철강,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철강업과 화학업종 같은 게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철강업종 안에서도
이 뭐 포스코, 현대제철 또 중요하고 중소형주 세아제가 이제 관광업체 1위죠. 그리고 이 그 화학업체 종목 안에서는 뭐 LG화학도 대형주에서 관심 있게 보고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이 코롱인더 기업을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경기의 수혜를 봐줄 수 있는 소재주 위주로 관심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토마토TV 함께 쭉 하시면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하락한다라는 시각보다는 슬슬 바닥이 다가왔다. 따라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자. 여기에서 종목을 고를 때 기준점은 물론 실적이 돼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질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시장 분위기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씩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너무 시장 분위기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퀴즈도 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전부터 방송 함께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오늘 퀴즈가 뭐냐면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동학개미, 2번 서학개미, 3번 선학개미, 4번 깨알개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오전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벨 마지막 코너 빅픽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토마토 증권통 혹은 토마토TV 치시면은 이 빅픽처 영상이 따로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정답을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맞추시는 분께 저희가 최병훈 전문가가 집필한 또 주식 관련된 서적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음의 양식도 쌓으시고 또 시장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좀 여유도 갖는 그런 시간 이렇게 토마토 퀴즈를 통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각자의 고민은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봐드릴게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